네,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CES입니다. 2023 CES 세계 최대 소비 가전 전시회.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 CES는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한 달 전부터 뭘 벌써 변죽을 울리냐 하지만 시장은 항상 우리보단 빠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알고 있어야죠.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떠들으면은 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애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애플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2거래일 동안 2%씩 이렇게 떨어졌죠. 물론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이라고 하지만 애플과 조금 이 결이 다른 맞대응하는 진영이 있어요. 이게 메타입니다. 메타. 구 페이스북인데 나스닥 탑 11 중에 메타만 오늘 아침 주가가 좀 올랐어요. 애플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서로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플랫폼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멍석을 갖고자 하는 그 의중이 있어요. 테슬라는 굴러다니는 자동차,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 됐든 굴러다니는 서버가 됐든 바퀴 달린 서버가 됐든 그 자동차와 위로 올리는 인공위성. 애플은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XR 기계, 그 다음에 다 나아가서는 또 애플카.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을 장악하려는 아주 치열한 경쟁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애플은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뿌려놓고 거기에 이제 앱스토어를 심어놓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지금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대항하는 게 메타인데 메타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싶어 하죠. 글자 그대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이번 CES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화두는 이 메타버스, XR 기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CES 컨셉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타이틀은 Be in It. 박지원 아나운서 불러가지고 또 영어 해석시켜야 되는데 자, Be in It인지 IT인지 애매하지만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Be in IT가 됐던 Be in It이 됐던 이게 의역을 하자면은 접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컨택트 어디에 저기 화면에 지금 여성분이 뭔가 고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영문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에서 제조 그 사이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산업은 가상과 증강 현실을 활용한 매력적인 실시간 경험을 이번 CES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문 앞에 세계를 가져다 둘 혁신적인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달았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는 이제 XR기가 좀 두껍고 보이지만 점점 얇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월에는 CES에서 이번에는 깜짝 AR 헤드셋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2월 달에는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2라는 차세대 VR 헤드셋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4월 달에는 이제 몇몇 보도에 의하면 애플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애플에서 AR 헤드셋 양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보통 그 시제품과 신제품 발표회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으로 국내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맥스트를 보겠습니다. 맥스트는 AR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AR 관련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툴킷을 이용해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은 ARM 같은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고 1년 사이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가서 거품이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품 다 빠졌죠. 시가총액 2,500억 정도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그 절반 정도 되고요. 주가는 저기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우 특이한 동향이 있는데 고금리 상황에 자금 시장 경색,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맥스트가 얼마 전에 210억 원어치 CB를 발행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제로금리로 쿠폰을 붙여서 발행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인수한 주체들은 누구냐? 히스토리 투자자문, 하나테크 밸류 펀드, NH, 삼성, 한양증권 이런 약간 스마트한 자금들이 210억 원의 자금을 그냥 쓸어 갔는데 1년 후를 내다본 거죠. 확신이 없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금리 주는데 안정한 데 투자하지 뭐하러 저 제로금리로 쿠폰을 가져갔을까, CB를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맥스트는 CES와 묶어서 한 달 전이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고 충분한 매력적인 위치인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좀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하는 거죠. 네. 네.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년 초에 메타버스가 정말 좀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CES의 메인 테마가 이미 공개가 된 상태예요. 메타버스가 분명히 이제 메인 테마가 될 거고 삼성, 메타 플랫폼즈,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뭐 MR 기기, XR 기기 이제 출시에 대한 부분들 군부를 좀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네, 12월 14일 날 개봉하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2009년도에 이제 아바타가 그야말로 이제 전대미문의 이제 흥행을 기록하고 네. 지금 13년 만에 이제 2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바타 그러다 2. 보니까 아바타에 저희가 다 이제 아바타의 추억을 공유한 세대들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보러 영화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CJ, CGV가 지금 슬슬 움직이는 게 심지어 뭐 아바타 2의 효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아바타에 대한 이제 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바타 아마 IMAX 영화관에 이제 보러 가시면 뭐 안경 같은 거 쓰고 또 이렇게 네, 3D. 3D로 이제 보시는 분들 4D까지도 나오지만 이렇게 앞에 바람 나오고 네. 막 물도 좀 튀기고. 맞습니다. 이번에 약간 그 물을 주제로 한 것 같아서 네. 물 엄청나게 튀기겠네. 그게 이제 원초적인 어떤 메타버스의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구현이 되면 이런 세계가 아닐까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 1월 달에 1월 5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CES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계속 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여러분 사기가 애매하시면 우리가 왜 작년 10월 달에 메타버스 ETF 많이 출시됐잖아요. 차라리 네. 메타버스 ETF를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뭐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 몇 주 전부터 다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카테고리를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단연히 이제 VFX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에다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뉴까지 네네. 뉴도 이제 이 메타버스 자회사.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도 어쨌든 이런 MR 기기, XR 기기, AR 렌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해서 뭐 OLED 증착 장비,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코세스, APS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렌즈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나무가라든지 동훈 아나텍 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소개해 주셨던 맥스트가 이제 단연 뭐 돋보이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디어유라든지 MP 같은 이런 종목들이 플랫폼 기업을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다 사면 그게 그냥 메타버스 ETF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상당수가 다 메타버스 ETF 안에 지금 포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종목이건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편입을 좀 해놓고 내년 1월 달 시장을 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해봐야 내일이면 이제 12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네. 12월 달로 접어들어서 시장은 항상 거리를 찾기 마련인데 매우 신선하고 접근하기 좋은. 근데 그게 막 누구나 다 떠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안 볼 때 미리 좀 보자. 맞습니다. 이동호 팀장님. 사실 이제 그 메타버스가 한 차례 좀 약간 시장에서 뭐랄까 좀 광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지만은 사실 이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때 이 한번 그런 흐름들을 보신 분들은 좀 그 이후에 좀 실망들을 하셨을 거예요. 뭐 굉장히 그 꿈을 가지고 진짜 접근을 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는 이제 2라운드에 돌입을 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이제 뭔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실체적인 기기들을 출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결국은 기존에는 어떤 메타버스 하면 좀 약간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어떤 하드웨어가 없으면 구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그 기기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좀 이제 그 관심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뭐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러한 그 빅테크들이 이러한 쪽에서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선 제품의 출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술
굉장히 혁신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좀 앞서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의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라운드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기술 잠재력이 이제 실현이 되고 또 기술 경쟁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매력도는 다시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빠져 있는 주가는 분명히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앞서 김영민 매니저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 메타버스 ETF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서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목은 네. 많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기존에 이제 어떤 지난번 주가의 어떤 상승 과정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시스템 쪽에 좀 집중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 하드웨어 쪽에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메타버스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플랫폼 쪽에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뭐 적자를 내고 있지만은 그 적자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확장 현실, 그러니까 XR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통합 플랫폼인 그 맥스버스에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죠. 오픈 버전을 네네, 기사가 공개하면서. 나왔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맥스버스라는 게 메타버스의 공간을 만들고 현실 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역시 이제 이 맥스트의 어떤 가치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더불어서 역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맥스 같은 경우도 그 하드웨어 쪽에도 지금 좀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AR 스마트 글라스 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는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아우르는 플랫폼을 아우르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산업으로서의 좀 발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지금 완전 바닥권입니다. 네. 주가 조금 이제 고개를 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면은 지금 결국 이제 미래를 보는 좀 이제 한 두세 달 앞을 두고 보는 이러한 어떤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뭐 타 방송에서는 뭐 중국 소비주, 뭐 엔터, 파월 연설, 그다음 뭐 네옴시티 이런 얘기 하고 있대요. 파월 연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미 어제 막 북을 울렸던 뭐 중국 소비주 네. 뭐 굳이 뭐 자, 우리는 미리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네. 보도록 하고 자, 뭐 추가 내용 없으시면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만 좀 해드리면 어쨌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뭐 업종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전기차 산업을 이제 볼 때 사실 이제 2017년, 2018년에 전기차 소재 종목들이 엄청나게 큰 시세를 만들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2017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가 주가가 한 5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17년, 18년 요 한 2년 동안에 3만 원까지 거의 한 6배 가까이 엄청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왜 이렇게 빠졌냐면 전기차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엔진이 없어지고 전기 모터로 굴러가는 자동차들이 나온대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막 5배, 6배씩 이제 급등을 했다가 막상 그 기업들 실적 발표해 보니까 실적 다 적자고 주가가 안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제자리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2020년 이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작년에 이런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정말 좀 강하게 이제 반응이 좀 있었고 막상 뭐 실적이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결과물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폭락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한 1, 2년은 또 분명히 좀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저는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왜 요즘 드라마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20년 전인가요?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 맞아 내가 저때 돌아갔으면 뭐 했을 텐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20년 후를 보았을 때 메타버스라든지 세상이 20년 후에는 또 많이 바뀌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메타버스 얘기했고 맥스트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풀어봤습니다.